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혹시 요리하실 때 아무 기름이나 쓰고 계시나요? 냉장고에 있는 기름을 그냥 쓰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똑같이 약을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고혈압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셨죠.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꾸라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죠.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두 가지 기름과 당장 버려야 할 세 가지 기름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부엌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혈관은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기름이 혈관 건강의 핵심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가 오고 뇌졸중이 옵니다. 사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가 바로 혈관이 막혀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요.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 바로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기름 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질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검진 받으시면 꼭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그게 계속 쌓이면 혈관이 막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느냐에 따라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나쁜 기름을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치솟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와 같다고요. 좋은 기름을 쓰면 고무호스가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쁜 기름을 계속 쓰면 고무호스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기름이 더 중요하다고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지만 기름은 근본적으로 혈관을 바꿔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두 가지 기름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기적 같은 기름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기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기름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그리고 그 식단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 정말 놀랐던 연구가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올리브유를 매일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30%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약으로도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그럼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특히 오메가9이라고 불리는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이 우리 혈관에 뭘 해주냐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올리브유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입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혈관벽의 염증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이부프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150에서 160을 오락가락했어요. 제가 이분께 권해드린 게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든 빵에 찍어 드시든 상관없다고 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혈압이 130 정도로 안정됐다는 겁니다. 약도 그대로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콜레스테롤 수치였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17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을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올리브유 때문인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네,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드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첫 번째 압착한 기름이라는 뜻인데요. 가공을 최소화해서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녹색이나 황금색을 띠고 약간 씁쓸하고 매운맛이 나는 게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샐러드 드실 때 뿌려 드시면 됩니다. 그냥 빵에 찍어 드셔도 좋고요. 요즘 저는 아침에 현미밥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뿌려 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구운 채소에 뿌려 드셔도 좋고 수프에 한 스푼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는 가급적 생으로 드시거나 낮은 온도에서 살짝 데우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병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석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비쌉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값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한 달에 얼마나 드십니까? 올리브유 한 병이 그 약들을 줄여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올리브유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기름 올리브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의 기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번째 기름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기름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기름입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들기름 드셔보셨죠? 나물 무침에 넣고 비빔밥에 넣고 국수에 넣는 그 고소한 기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늘 들기름을 쓰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 기름인지 의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들기름이야말로 최고의 혈관 보약이라는 걸요. 들기름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혈관 청소부입니다. 올리브유가 청소부라면 들기름은 특수 청소부입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더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메가3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50% 낮았습니다. 50%입니다. 여러분,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어떤 명약도 따라올 수 없는 효과입니다. 들기름이 혈관을 어떻게 살릴까요? 첫째,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특히 중성지방은 들기름을 먹으면 확 떨어집니다. 셋째,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넷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중성지방이 300이 넘었어요. 정상은 150 미만입니다. 그분은 이미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재발이 걱정되셨죠? 제가 이분께 들기름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시라고 했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거나 밥 위에 얹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중성지방이 180으로 떨어졌어요.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그 후로도 계속 들기름을 드셨고 1년 후에는 중성지방이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들기름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들기름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생으로 먹는 겁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열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볶음이나 튀김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으로 드세요.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한 스푼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시면 됩니다. 처음엔 비릿할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스푼을 먹습니다. 때로는 밥 위에 올려서 비벼 먹기도 하고 나물 무침에 넣기도 합니다. 국수 드실 때 들기름 한 스푼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릅니다. 산패라는 건 기름이 상하는 겁니다. 상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두세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큰 병보다는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색깔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들기름 고를 때는 국산 들깨로 만든 것, 좋은 압착한 것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걸 드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이 두 가지 기름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기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먹습니다. 아침엔 들기름, 저녁엔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요. 둘 다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오메가9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버려야 할 최악의 기름 3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름들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당장 치워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름들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기름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든 기름입니다.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한 겁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보관이 쉽고 오래가고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기름이죠. 하지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최악의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에 뭘 할까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올립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확 낮춥니다. 이중 공격입니다. 게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마가린이 대표적입니다. 그 노란 빵에 바르는 마가린 말입니다. 과자, 빵, 케이크, 도넛에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쇼트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라면 스프에도 들어있고 팝콘에도 들어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냉동 피자, 감자튀김에도 들어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50대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과자도 자주 드시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린과 과자를 끊으세요. 그분은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거니까요. 하지만 결심하셨고 6개월 후 재검사를 했는데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식품을 사실 때 꼭 성분표를 보세요. 트랜스 지방, 경화유, 쇼트닝, 부분 경화유 이런 단어가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마가린은 당장 버리세요. 버터가 마가린보다 100배 낫습니다. 과자도 줄이세요. 특히 저렴한 과자일수록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빵집 빵보다는 집에서 만든 빵이 낫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기름은 정제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왜 나쁜 기름이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기름들을 건강한 기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기름들은 고도로 정제됩니다. 정제 과정에서 높은 열과 화학약품이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의 좋은 성분들은 다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물질들이 생깁니다. 또한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습니다. 오메가6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으면 문제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기름을 먹지 않았습니다. 들기름, 참기름을 먹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정제유들이 등장했습니다. 값이 싸니까 모든 식당에서 쓰고 모든 가정에서 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혈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이겁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은 쓰지 마세요. 볶음이나 구이를 하실 때는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유를 쓰세요. 이것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콩기름보다는 낫습니다. 아니면 아예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찜, 삶기, 굽기 같은 방법들 말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기름은 재사용 기름입니다. 특히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쓰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치킨집이나 튀김 가게에서 기름을 매번 새로 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비용 때문에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한 번 쓴 기름을 걸러서 또 쓰고 또 씁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산화됩니다. 특히 튀김처럼 1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급격히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사용한 기름은 더 심각합니다. 산화가 축적되거든요. 한번 산화된 기름을 또 가열하면 더 많은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발암 물질도 생깁니다. 색깔이 검게 변한 튀김 기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여러 번 쓴 기름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튀김을 줄이라고 합니다. 특히 밖에서 사 먹는 튀김은 피하라고 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면 집에서 만드세요. 기름을 새로 쓰고 한 번 쓴 기름은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탕수육,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신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배달 치킨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름을 몇 번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버려야 할 3가지 기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트랜스지방, 정제 식용유, 재사용 기름.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혈관이 확 좋아질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마가린은 버리세요. 쇼트닝 들어간 과자도 버리세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도 가급적 쓰지 마세요. 튀김은 줄이시고 특히 밖에서 사 먹는 튀김은 피하세요. 대신 뭘 쓰시냐고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입니다.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먹을 땐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약간 가열할 땐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를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한 숟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말 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이 좋아질까?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루 한 숟갈이 정말 기적을 만든다는 걸요.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고혈압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5에서 10 정도 올라갑니다. 중성지방도 확 떨어집니다. 100 이상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증상도 좋아집니다.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피로가 덜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발 저림이 좋아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게 혈관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60대 여자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2개나 넣으신 분이었습니다. 약을 4가지나 드시고 계셨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드셨습니다. 아침엔 들기름 1스푼, 저녁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넣어서요. 석 달 후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 답답함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산책도 전보다 오래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1년 후에는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또 하나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약 2개만 드시고 거의 정상인처럼 생활하십니다.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갈이 제 생명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석 달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변합니다. 혈관이 변합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1스푼을 드세요.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양치질 하듯이, 세수하듯이 당연하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식단도 함께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과일도 드시고요.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라면, 과자, 빵,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운동도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됩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름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 1스푼과 하루 30분 걷기.
이 두 가지만 하셔도 혈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도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시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세요.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혈관약입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됩니다. 세포가 재생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세요? 올리브유 100스푼의 효과를 무효화시킵니다.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늘 당장 끊으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살아납니다. 술도 줄이세요. 적당한 술은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와인은 오히려 혈관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 한 병, 맥주 서너 캔은 혈관을 망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두 가지 기름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입니다. 하루 한 스푼씩 드세요.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고 밥에 얹고 나물에 넣어 드세요. 버려야 할 세 가지 기름은 트랜스지방, 정제 식용유, 재사용 기름입니다. 마가린을 버리세요. 과자를 줄이세요. 튀김을 멀리하세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대신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쓰세요. 여러분,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뇌졸중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름을 바꾸면 혈관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삶의 질을 높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마가린을 버리세요. 콩기름을 치우세요. 대신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사세요. 좋은 기름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들기름 한 스푼을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세요. 이렇게 석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건 20%입니다. 나머지 80%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매일 먹는 기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그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드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채소가 좋은지, 어떤 과일이 좋은지, 어떤 생선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또 혈관에 나쁜 음식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하고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 혈관을 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좋은 기름을 먹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신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숟갈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